세기의 배우 오드리 헵번을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에 빠졌던 반려동물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20세기 중반의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세련된 외모, 우아함과 독특한 스타일이 지금 태어났어도 아이돌 센터 각은 물론 러브러브한 성격까지 가만히 있어도 삼각, 사각, N각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은 영화 배우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활동가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런 헵번의 반려동물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로는 요크셔 테리어인 미스터 페이머스. 헵번 못지않게 이름부터 벌써 스타 느낌 폭발하는 느낌이죠. 미스터 페이머스는 1956년 남편인 멜 페러가 선물한 애완견입니다. 요크셔 테리어가 워낙 앙증맞고 사랑스럽게 생겨서일까요? 헵번도 너무나 사랑스럽다며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과 미스터 페이머스가 1961년 3월 9일 이탈리아 로마로 탑승하기 전 뉴욕의 공항 전화부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눈 반한 외모까지 너무 닮았네요. 오드리 헵번이 195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찍은 사진. 이후 둘은 껌딱지처럼 언제나 항상 함께했습니다. 미스터 페이머스는 헵번이 가장 사랑한 반려동물이었죠. 헵번은 미스터 페이머스를 촬영장에 데려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촬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콩고 간호수녀를 촬영하기 위해 콩고를 방문할 당시 애완견 비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헵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1954년 빌리 와일더 감독의 영화 사브리나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헵번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작품으로 그녀의 우아함과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촬영 중간에 미스터 페이머스가 갑자기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즉시 촬영이 중단되고 스텝과 헵번은 미스터 페이머스를 찾느라 헤맸는데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미스터 페이머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헵번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이어진 긴 수색 끝에 다행히 미스터 페이머스는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건강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헵번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헵번은 자신의 삶에서 미스터 페이머스, 즉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헵번은 더욱더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스터 페이머스는 헵번과 함께 많은 사진과 기사에 등장했고 때로는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영화 퍼니페이스 기차 장면에서 카메오로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헵번이 아낌없는 사랑과 의지를 보냈던 미스터 페이머스의 입지가 한순간 흔들릴 뻔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1959년 오드리 헵번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그린 맨션에서 함께 출연한 사슴, 잇과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글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어드벤처 영화로 헵번은 숲속에서 사는 신비한 소녀 리마를 연기했는데요. 소녀가 교감하는 동물로 나온 동물이 어린 사슴인 입이라고 합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많이 부대껴야 서로를 알게 되고 정도 쌓이기 마련. 영화의 동물 트레이너는 헵번이 입과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촬영 중에 입을 집으로 데려가기를 제안했습니다. 헵번은 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생활하기로 했는데요. 입은 헵번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책하는 등 늘 같이 지냈습니다. 헵번은 입에게 우유병을 주며 먹였고 때로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헵번이 마음을 다해 입을 돌보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스터 페이머스가 헵번의 무릎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입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페이머스와 입이 함께 찍힌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당황했던 미스터 페이머스에게 헵번은 더 많은 애정을 표현했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방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린 맨션 촬영이 끝난 후 헵번은 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는 헵번에게 매우 큰 실망이었지만 그녀의 남편 멜 페러는 입을 다시 찾아주어 헵번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헵번은 입과의 재회를 매우 기뻐했으며 이는 그녀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와 겹치게 되어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헵번과 미스터 페이머스의 이별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헵번이 영화 아이들의 시간을 촬영하던 중 미스터 페이머스는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미스터 페이머스는 윌셔 블러바드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헵번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스터 페이머스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헵번은 미스터 페이머스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위로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미스터 페이머스의 죽음 이후 헵번의 남편 멜 페러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또 다른 요크셔 테리어를 선물했습니다. 아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헵번도 조금씩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965년 11월 아쌈과 함께 100만 달러를 훔치는 법 홍보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헵번은 미스터 페이머스를 통해 깨달은 사랑을 다른 동물에게도 보여줬는데요. 헵번은 고양이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영화에서 고양이와 함께 등장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영화에서 그녀가 연기한 홀리 골라이틀리는 이름 없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영화 내내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했으며 헵번과의 케미스트리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웠으며 그중 하나는 에드거라는 이름의 고양이였습니다. 헵번은 고양이들이 자신에게 큰 위로를 주었으며 그들의 독립적인 성격과 우아함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주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장난스러운 행동을 즐겼습니다. 또 헵번은 스위스의 톨로제나츠에 있는 아름다운 농장에서 개, 고양이 외에도 말, 소, 닭 등 여러 농장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헵번은 이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찾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말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말을 타고 농장을 돌아다니며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헵번은 말을 타는 것이 그녀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 인도주의 활동으로도 유명하죠. 그녀는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동물과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연약함을 비교하며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유니세프 활동을 통해 방문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그녀는 코끼리와 기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판다와 같은 희귀 동물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동물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헵번의 아들 션 헵번 페러는 어머니의 동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여러 동물 보호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외모, 세기의 아이콘. 오드리 헵번을 수식하는 말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페이머스와 나눈 오랜 사랑으로 커진 오드리 헵번의 깨달음은 평생을 관통해왔습니다. 동물과 아이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도 오드리 헵번의 변치 없는 아름다움으로 역사에,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습니다.